오늘 아침엔 그래도 바람이 좀 시원하게 불어주긴 합니다만은 아우 더워도 너무 더워서 거기다 또 저 습도까지 높아서 후텁지근하잖아요. 이럴 때 건강 관리 잘못하면 뭐 건강 무너지게 돼 있는데 이럴 때 내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이러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야죠. 네. 당연히 병원 가서 진료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병원 가서 진료 받으면 좋은데 그 병원 찾아가기가 조금 껄끄러운 진료과도 있긴 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는데 의사가 직접 찾아와서 전하는 건강 정보가 있습니다. 닥터 하우스 가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60세가 조금 넘어갔는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잠을 자다가도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낮 시간에 외출을 하거나 그럴 때도 그 화장실을 자주 찾게 돼서 어딜 가더라도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병원을 가자니까 일상에서 약간 불편할 정도라 꼭 병원을 갈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나이를 먹어서 그런 자연스러운 증상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닥터하우스. 가깝지만 낯선 진료실의 의사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닥터 하우스의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엄재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진료 과목이 또 비뇨기과 아니겠습니까? 비뇨기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베일에 쌓여 있는 약간 어두운 것 같은 약간 그늘진 것 같은 그런 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뇨기과 하면은 오해, 편견, 선입견으로 꺼려하고 창피하고 불편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병원 입구에서 들어올까 말까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오해가 많은데 오늘은 그런 비뇨기과에 대한 오해, 비뇨기과는 편과 관련된 그런 과만 보는 병원은 아닙니다. 전립선, 배뇨장애, 신장결석 등등등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을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와 편견을 없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청자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일종의 질병의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이 빈뇨라 그러죠. 네. 이제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패턴으로 소변을 보게 되면 방광 용적이 물풍선이 이제 더 이상 네. 소변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이제 소변줄 차고 계시는 분들 있죠. 네. 배에다 차고 있거나 예. 도뇨관을 차고 있거나 네. 방광 용적이 물풍선이 이제 더 이상 소변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소변을 하루에 한두 번, 두세 번밖에 안 보게 되면 네. 소변을 배출하면서 이제 무균 상태가 돼야 되는데 같이 내보내는군요. 네, 그런데 그거를 담아두기만 하면 세균이 번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횟수로 뭐 8번, 9번, 뭐 2번 뭐 이런 걸로 알아볼 수도 있지만 뭔가 자가 진단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뇨일기라는 게 있습니다. 배뇨 일기. 예, 일기. 하루에 몇 번을 보는지, 네. 한 번 볼 때 몇 밀리리터 배뇨량이죠. 몇 예, 번을 예. 보는지, 자다가 몇 번씩 야간뇨가 있는지, 네. 한 3일 이상 배뇨일기를 쓰게 되면 네. 비뇨기과 전문의가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네요. 그러면은 배뇨 일기를 가져가서 주로 알아낼 수 있는 병들이 있습니까? 방광염, 방광암,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이런 대략적인 배뇨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추가적 검사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 이게 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이게 왠지 비대해지면 네. 뭔가 굉장히 남자로서 뭔가 다 끝난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전립선이 방광 이제 바로 밑에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인데요. 근데 정상은 호두, 밤톨만 하다고 보시면 돼요. 호두. 호두 모양. 근데 그게 이제 내측으로도 커지면서 이 빨대 같은 요도를 네. 누르게 되는 거죠. 빈뇨감, 잔뇨감 또는 이제 야간뇨, 자다가 깨고 이런 불편감이 생기게 되는 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사연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쭤봤는데 이건 꼭 물어봐야 된다. 그런 Q&A를 저희가 따로 또 준비해 놨거든요. 전립선 비대증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은 맞으나 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유병률이 50대에는 50%, 60대에는 60%, 이렇게 노화에 의해서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방치되다 보니까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처럼 소변줄 차거나 기저귀 차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은 맞으나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신장 기능을 저하시켜 신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yes, 아, yes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중등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방광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물풍선 같은 이 방광 오줌 주머니가 소변을 다 담질 못하면 결국에는 신장으로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신장 내 압력을 높이면서 수신증, 신장결석, 결국에는 투석을 받아야 되는 만성신부전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추위를 조심해야 된다. 겨울철에 유독 비뇨기과 환자분들이 많아집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경우에도 이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데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다 수축과 긴장을 합니다. 긴장하고 수축되다 보니까 요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전립선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노폐물도 잘 배출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특히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온연료법이나 네. 그다음에 좌욕,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해주고 2시간, 3시간마다 앉아있는 자세에서 변형을 시켜주는 게 이 전립선, 회음부, 골반 쪽에 근육, 신경 이쪽에 더 자극이 되고 더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비뇨기과적으로 좋다고 알려진 건강식품들, 이거 정말 효과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증명이 안 돼 있어요. 증명이 안 돼 있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접근 자체가 좀 잘못된 접근이고 그래요? 그렇지만 토마토는 증명이 돼 있어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라이코펜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확실히? 확실히? 불안한 눈빛? 그렇게 뭐 불안하신데 밀착으로 오시면 또 어쨌든 라이코펜은 이제 당연히 항산화를 통해서 염증을 줄여주고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데 이제 결과가 나와 있어요. 토마토 그러면 장어 또 정력이 좋다고. 그 활력 넘치는 네. 그 원기의 상징이었잖아요. 네, 또 그렇죠. 팍팍거리면서 뛰어다니니까 굉장히 잘못된 속설입니다. 이러면 또 대한장어협회에서 저를 되게 싫어할 수도 있는데 장기간 영양에 좀 떨어지는 경우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같은 걸 먹으면 굉장히 원기가 금방 좋아져요. 그런 원리로 해서 장어를 먹는 건 굉장히 좋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있는 분에 이정수님 같은 경우는 되게 건강해 보이고 네. 잘 드시고 계시는 것 같잖아요. 장어 먹어도 효과 전혀 없습니다. 아, 장어를 먹었으니 내가 오늘 막. 이거는 조금 잘못된 속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릴 좋은 정보들을 모아봤는데 사실 저희가 코너 속에 코너를 준비했거든요. 이 비뇨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 가시죠. 네,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 지금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어떤 운동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골반 기저근, 그다음에 요실금에 관련돼 있는 관략근, 그다음에 전립선 주위에 있는 골반 근육과 신경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양손을 귀 주변으로 올려주시고요. 무릎을 올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 하실 때는 비튼다는 느낌으로, 쥐어 짠다는 느낌으로 쥐어짜. 해주시면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응용 동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들어 올리고 나서 내려주시는. 굉장히 어렵죠. 자, 두 번째 동작.
뭘까요? 와이드 스쿼트입니다. 아, 와이드 스쿼트. 어깨 넓이에서 살짝 더 벌려주셔서 네. 자세를 취해주시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아, 간단하네요. 상문이나 회음부 쪽이 좀 짜준다는 느낌으로 어. 일어나시면은 더 좋은 효과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아, 벌써 좀 땀이 나는데. 자, 이제 세 번째 동작. 아, 벌써 네. 힘드네요. 세 번째 보였죠? 좀 쉬었다 가시겠습니까? 아, 세 번째. 요거는 좀 누워서 좀 진행할게요. 네네네. 자, 누워보시면 아우, 안 그래도 힘들어서 눕고 싶었어요. 네. 양쪽 손으로 이제 발목과 네. 또는 정강이 또 무릎 쪽을 같이 이렇게 당겨줘서 어허. 올려주시는 겁니다. 가슴 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이 골반과 네. 회음부, 항문 주위, 네. 대퇴부의 상부 쪽이 네. 이렇게 찢어진다는 땡긴 듯한 아. 느낌을 충분히 느껴주셔야 되고요. 오, 아픈데요? 여기 땡겨.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우리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으로 오늘 배워봤는데요. 아, 오늘 저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비뇨기과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굉장히 쉽고 또 친절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하우스로 오세요.